자, 제가 아까 우중이라고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를 갖다가 유지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지금 절반쯤이 세금을 안 내고 나머지 절반만 세금을 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든 적든 세금은 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세금을 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는 또 그 중에 도와야 될 사람은 정부가 다시 돈을 몇 배로 더 주면 된다. 이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세금액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세금은 내는 부분이 전 국민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탈세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산으로 덕을 보고 살아가는 복지수혜 대상에 기대어 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본적인 이 세금 규모에 비해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난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인프라 사업이 제한되어야 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한국만큼 도로, 철도, 다리, 터널, 그리고 공항, 사회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구청 사무실, 군청 사무실만 가봐도 몇백억, 몇천억짜리로 빚가 번쩍합니다. 지방시 사무실이 몇천억짜리가 있습니다. 지방의 농협에 가도 아주 빚가 번쩍합니다. 이용객 몇 명도 안 되는 그런 사무실을 몇백억씩 들여서 몇천억씩 들여서 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온 지방에 가다 보면 새로 생긴 도로가 이렇게 난무하면서 거기에 그 민자 고속도로니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정말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해마다 생겨납니다. 자, 이 나라는 토건 만국으로 가고 있다.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작은 반도에 중국의 그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한 반도에 그것도 반토막입니다. 이 작은 땅에 온갖 형태의 토건 인프라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추 말리고 양미리 말리는 공항이 몇 개입니까? 하루에 국제공항이라 이름 붙여놓고 사람 수십 명 아니 하루에 한 명도 안 다니는 이런 국제공항부터 전국의 지방공항들이 수천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그게 1년에 수백억씩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부분을 여권이 포퓰리즘으로 던졌어요. 자, 우리 서포 15조에 어디에 뭘 새로 갖다 지어주겠다. 공짜로. 돈을 공짜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이거는 사기꾼 도둑놈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 돈으로 지어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더불어 거수기당이 부산에서 지지율이 지금 밀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현주가 주장하고 다른 후보들도 주장하고 김종인, 김할배도 주장해서 국민의 똥당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치권이 이 짓을 하니 부산 유권자 10명 중에 7명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정당 연령대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찬성한다는 대답이 더 많았어요. 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야가 다 찬성을 하니 여당이 들고 나왔는데 야당도 찬성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묻고 더블로 콜로 해저 터널까지 불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야당 지지자 할 것 없이 아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한 15조도 더 나올 거예요. 만약에 완성이 되면요. 11조 이런 말이 있는데 저게 난공사입니다. 해저 매립을 해야 돼요. 바다 매립해서 가야 돼요. 가덕도라는 섬이 매우 좁은 섬이고 이 평탄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 평야에 김해 공항을 두고 거기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섬에다가 굳이 신공항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훨씬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덕도는 그제도 가는 중간에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자, 그러면 김해공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 1000명을 상대로 가덕도 공항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70.1%가 찬성한댔고 반대는 2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찬성하는 비율이요 20대만 조금 낮고 나머지는 거의 다 70%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그나마 20대가 조금은 제정신인 편이에요. 그래도 낮대도 63.5%가 찬성을 합니다. 자, 정당 지지자별로는 거수기당 지지자가 85.7, 동당 지지자가 63.2, 정의당 지지자 67.5, 안철수당 지지자 68.8,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앞으로 부산시장 뽑는데 영향이 있겠냐 물으니 58.3%는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는 37.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 거수기당이 이걸 질른 것이 잘했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죠. 특히 더불어 거수기당 지지층에서 71.4%가 찬성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먼저 던진 더불어 거수기당 지지층에서 71.4%가 영향이 있을 거다 말을 하고 어느 쪽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돼야 가덕도 신공항이 되겠냐 하니 46.4%는 어느 쪽이라도 관계없다 하고 여당이 낫다라고 하는 게 31.2, 야당이 낫다라는 사람이 15.9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덕도 신공항이 여당의 선거운동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황당한 소리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던졌어요. 똥당이요. 이거는 이제 140조짜리 해저 터널을 던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한 10배짜리죠.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얼마가 들지 공사해봐야 알 일이고 하기 전에는 대략 그냥 어림짐작으로 140조예요. 한일 해저 터널 찬성이 41.2, 반대가 4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당이 제기를 해놓으니까 동당 지지층에서는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당 지지층 51.1%가 찬성, 거수기당 지지층은 64.8%가 반대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죠. 자, 가덕도 신공항은 저쪽에서 던졌는데 이쪽이 찬성하니까 이쪽 지지자가 다 찬성을 합니다. 저쪽 지지자 찬성률이 조금 높을 뿐이에요. 그런데 해저 터널은 동당이 먼저 던졌어요. 저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당 지지자만 51.1%밖에 찬성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층에는 64.8%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쪽이 던지는 거는 이쪽이 끌려 들어가고 이쪽이 던지는 거는 저쪽이 극력 반대하는데도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동당 같은 한국의 기성 야당은 독창적인 서민 이슈를 만들어서 던지지 못하고 좌파의 내 지르기, 돈 지르기에 따라 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제가 만약에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해운대 수영만 부산이냐? 해운대 수영을 뺀 나머지 지역의 부산은 거의 설lâm 지역화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범일동부터 자천동부터 쭉 가보세요. 수정, 초량부터 중앙동, 대청동, 대신동, 보수동, 광복동 전부 옛날에 구도심이 설lâm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부산은 해운대하고 수영만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구도심 설lâm화된 지역을 전부 개발해서 그것을 사람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쪽으로 하면 어쨌든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진짜로 필요한 일이고요. 한 도시가 한쪽은 서양 같고 완전히 그냥 서양의 휴양지 온 데 같이 보이고 다른 데 가면 설lâm도 이런 설lâm 없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있는 동네가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제가 스포 15조를 만드는 거는 여기에 전부 독창적인 서민지향적 이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내놨던 내용들 아닙니다. 동당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이슈로 내놔야 될 건데 해저 터널 저것도 벌써 그냥 몇 번째 우려먹은 선거 때마다 나와요. 가덕도 신공항도 선거 때마다 나와요.
자, 그것도 차라리 그냥 욕을 먹더라도 선방을 지르지, 선방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저쪽이 선방을 지르고 나면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야당이 수명이 다 된 거는 무엇 때문이냐? 상상력을 상실했는데 그 상상력이 왜 상실되었겠냐?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몰입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같은 부분도 지금 만약에 똥당이 저 부분을 주장한다면 뭐가 부딪히겠습니까? 재벌 건설사들이나 부동산 투기청과의 이해가 맞물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마 오세훈이나 나경원이가 저걸 내걸었으면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못할까요? 자기들은 상투적으로 알고 있죠. 자기들이 정치인으로 생장해오면서 엮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저런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들은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거라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김할배가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한국의 아주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한다. 그래서 지금 이당 저당 불려다니는데 정작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에 영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국 보수야당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